여러분, 정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순간 나머지 손가락은 결국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잊는 순간부터 균열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거칠게 공격의 포문을 열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칼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다주택을 보유하고 팔지 않는 선택이 앞으로는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설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집을 사고 파는 것은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 될지 손실이 될지는 정부 정책에 달려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투기가 가능한 구조를 만든 정치와 제도가 문제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싱가포르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의 의지에 따라 투기 억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에 가장날 선 반응을 보인 인물이 바로 장동혁 대표입니다. 정부가 국민을 갈라치게 한다, 자유를 침해한다, 경제를 왜곡한다는 식의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그 비판이 힘을 얻으려면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최소한 본인은 그 비판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장동혁 대표는 6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6채입니다.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해 수십 년을 모으는 국민들 앞에서 6채를 보유한 정치인이 다주택 정책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는 한 채를 팔라고 압박합니다. 이 장면이 과연 상식적입니까? 더 극적인 장면은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로 보유주택을 매각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응답했습니다. 정치에서 보기 드문 장면입니다. 공세를 받자 버티거나 말로만 반박하는 대신 실제 처분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장동혁 대표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정작 본인의 주택 매각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이 안 좋다, 거래가 어렵다, 사정이 있다며 말을 바꿉니다. 공격할 때는 단호했지만 자신에게 적용되자 복잡한 설명이 늘어납니다. 대통령에게는 즉각적인 결단을 요구하면서 자신은 시장 상황을 탓하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이중잣대 아닙니까? 정치 지도자는 말의 무게를 알아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처럼 민감한 사안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집 문제는 단순한 자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 세대의 좌절, 신혼부부의 불안, 중산층의 분노가 응축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두고 공세를 펼치려면 최소한 자신의 위치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세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불리해지자 안보 이슈로 전선을 이동합니다. 미국과 이란, 북한을 언급하며 강경 발언을 쏟아냅니다. 물론 안보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도덕성 문제와 정치적 일관성 문제를 덮기 위한 전환처럼 보인다면 국민은 그것을 간파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17%를 기록했습니다. 취임 이후 최저치입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67%로 상승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정당 경쟁의 결과가 아닙니다. 야당 지도부의 태도와 신뢰도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사법 개편안을 두고 헌정종말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강한 언어를 선택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강한 언어를 사용할수록 자신의 삶과 선택은 더 엄격한 검증을 받게 됩니다. 6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다주택 정책을 도덕적 문제처럼 공격하는 것은 스스로의 설 자리를 좁히는 일입니다. 정치는 결국 일관성입니다. 한 채는 팔라고 요구하면서 6채는 시장이 안 좋아 못 판다고 말하는 순간 설득력은 무너집니다. 공격은 화려했지만 자기 검증은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더 뼈아픕니다. 거대 야당의 대표라면 정부를 견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견제는 명분 위에 서야 합니다. 명분이 무너지면 견제는 단순한 정쟁으로 보입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의 모습은 안타깝게도 명분을 스스로 갉아먹는 형국입니다. 국민은 냉정합니다.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누가 실제로 행동했는지, 누가 말을 바꿨는지 기억합니다. 6채를 가진 정치인이 다주택 규제를 비판하며 도덕적 우위를 점하려는 모습은 쉽게 납득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정치 불신을 키우는 장면으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도자의 자리는 자리 자체가 권위가 아닙니다. 스스로의 삶이 메시지가 될 때 비로소 권위가 생깁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는 그 시험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말은 컸지만 책임은 작았습니다. 공격은 빨랐지만 성찰은 느렸습니다. 정치는 부메랑과도 같습니다. 던질 때는 통쾌하지만 돌아올 때는 아픕니다. 지금 그 부메랑이 정확히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미래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의 모습만 놓고 보면 거대 야당의 대표로서 기대에 부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요구한 만큼 자신에게도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지지율은 떨어지고 신뢰는 사라집니다. 지금의 17%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경고음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선택은 장동혁 대표에게 달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한 말로 정면 돌파를 시도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문제부터 정리하며 신뢰를 회복할 것인지.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6채를 보유한 채로 다주택을 도덕적 문제처럼 공격하는 정치가 국민의 마음을 얻기는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이 큰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